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경제 지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중 GDP와 경제 성장률. 이거 맨날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가 달성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GDP입니다. GDP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비교를 해서 경제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 이게 최선이야? 자, GDP를 이해를 하실 때 한 나라의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이 아닙니다. GDP랑 기업의 매출이랑 비교하는 기사가 나와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좀 다른데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튼 매출과는 다른 것인데 GDP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 즉 한국의 GDP라면 국내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각종 생산 활동으로 돈을 번 거예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이 번 돈은 GDP에 포함되고,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는 국내 GDP가 아닌 해당 나라의 GDP에 포함이 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는 국내 GDP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제품을 판매한 금액인 매출에서 원료를 뺀 영업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빼고 내가 실제로 가치 창출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것, 화폐 단위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들의 합산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뉩니다. 요게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헷갈려요. 나만 헷갈렸어? 요 둘의 차이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명목 GDP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상품과 서비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데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러던지 말던지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 새콤달콤이 20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이거든? 300원밖에 안 올랐네? 아니, 그래도 2.5배나 늘었다고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새콤달콤 똑같은 상품인데 경제가 2.5배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분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이 실질 GDP. 가격은 웬만해서는 항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값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실질 GDP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명목 GDP를 봐야 하는 이유는 가격 변동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 10년간의 명목과 실질 GDP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15년에 명목 GDP랑 실질 GDP의 값이 같고 2015년 이전에는 명목 GDP가 더 작습니다. 아니, 명목이 더 커야 된다며. 그렇다면 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실질 GDP라는 거는 명목 GDP에 물가를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2015년을 기준년으로 그냥 잡은 거예요. 최근 10년에서는 가운데니까 잡았겠죠? 그러니까 2015년 이전 그래프는 2015년보다 물가가 낮고 2015년 이후엔 2015년보다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5년을 기준으로 실질 GDP를 환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산량과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얼마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계 GDP 순위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진짜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랑 순위가 비슷한 게 캐나다와 러시아가 있네요. 자, 다음은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통계치들을 다 합산을 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기관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GDP고요.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분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작년보다 몇 프로 더 벌었느냐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3%, 2%대 이번엔 코시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게요. 미국이랑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랑 GDP가 비슷했던 캐나다랑 러시아도 볼게요. 선진국 계열에 들어갔다고 하면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한 2에서 4%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많이 들려오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몇 %로 전망이 된다. 2021년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OECD에서는 통상 1년에 경제 전망을 본 전망 2번, 그리고 중간 전망 2번, 총 4번을 발표를 합니다. 원래는 2021년도가 다 지나야지 경제 성장률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미리 전망치를 보도를 해줘요. 이번 9월에 중간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아요. 한국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분기 연 단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속보치, 잠정치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속보치는 분기가 지난 후 28일 이내로 발표가 되고 잠정치는 분기가 끝난 후 70일 이내로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는 말 그대로 빠르게 속보로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2021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예상을 했습니다. 진짜 잘했는데? 나만 올해 힘들었나봐. 경제 성장률은 성장률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하지만 이게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건 생산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이 제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헌데 살 사람은 계속 많아지는데 그만큼 생산을 못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제 규모를 키우는 단계는 아니니까.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좋은 수치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게 경기 침체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든 적절한 게 건강하고 좋다. 자, GDP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하나니까. 그 외에도 환율, 산업동향, 수출입 이런 것들도 다 챙겨보셔야 하지만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굵직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인 GDP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대 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이번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4%로 예상을 했다던데 GDP도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증가했어. 우리나라 지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유식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표들은 이 나라 지표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다 할지라도 경제 성과랑은 또 이제 다른 단어여가지고 또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과 이익이 다른 거듯이.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